시험이 없어지면 인철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인지적인 지식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네. 수업에서 통하지 않을 거예요. 엎드려 있고 다른 네네. 것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교사들의 그 수업에 대한 책임감과 그 직업의식을 믿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할 거라고요. 네.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는 펼쳐질 것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없어질 것이지 네네네. 그 속에서 시험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네네. 또 다른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교육 과정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시험해봐야죠. 그렇죠. 물어봐야죠. 질문지. 그리고 거기에서 교사들이 잘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묻는 게 너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니? 어떤 방향이 이런 식의 평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태도나 네네. 아니면은 성실도 면에서 점수를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그쵸. 만들어서 시험이 없다고 그냥 엎어져서 마냥 자는 아이들 그러면은 여기에는 굉장한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는 데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성격적으로 어떤 그런 성실감이나 이런 게 낮은 학생은 대학 갈 때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바르고 성실하고 이런 학생을 대학으로 선발해 가는 참 이때는 학생들이 어떤 발음, 인성 이런 거를 좀 압축해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학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대학 선발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험이 없어진다고 해서 좋은 대학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학생들을 추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할 거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험이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인성을 뭐 봐서 대학에서 선발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인성도 어떻게 보면 선발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시험과 마찬가지인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박혀 있는 거를 그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저는 인성에 대한 선발 기준을 세운다라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냐면 인성학원 네, 사교육 생길 것 같고 뭐 다른 뭐 만약에 체육으로 만약에 시험을 본다. 뭐 얘는 체육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체육학원도 분명 생길 거고 뭐 예체능학원도 또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연기학원 생기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실제로 있다고 하루 그러는데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이런 연기학원까지 생길 수도 아니, 있겠는데 실제로- 그런 건 어른들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계속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뀔 거다 했는데 우리 시험이 없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이 사회가 어떤 것이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목적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을 잘 가기 위함이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인데 아마도 이 사회를 바꾸려면은 아마 모든 대학들이 다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다 평준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뭐 취업을 더 잘한다 이런 생각들이 다 타파되고 그래서 취업 경쟁이 더 사라지게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사회 제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뭐 시험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시험 대신 이런 이상적인 제도, 시험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단 뭐가 있을까요? 서정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일단 시험이 이상적인 시험 제도에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성적에 의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나 어떤 나의 인성이나
어떤 나에 대한 편견을 만들지 않는 그런 시험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교육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일단 시험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별마다 개인마다 보는 시험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역할이 되는 거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른 레벨의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 중간중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시험 보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좀 개개인 맞춤형 시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 인철 학생은요? 저는 제가 본 게 있는데 EBS에서 본 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이라고 지금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시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어떠한 한 문제를 주어놓고 학생들을 생각하고 네. 그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원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고 20점 만점에 10점이 넘어야지 원하는 대로 국공립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만약 10점 미만이면 다시 한번 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재기회를 주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박현숙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는 시험 이제 교사 입장에서 그 아이의 성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취평가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교사로서 괴롭거든요. 내가 이 아이의 능력을 알아요. 네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했는데 10점을 주고 싶은데 10점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취평가제에서 아무리 얘가 기준까지 5개 기준에 4개, 5개를 해도 10점을 주면 그 아이가 28번째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렇죠. 성취평가제에 9점, 10점을 줄 수가 없거든요. 내신은이라는 건 줄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랬을 때 10점을 주고 싶으나, 성장에 축하하고 싶으나,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더 잘하는 그 발전 가능성에 기회를 주고 싶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들을 주춤거리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평가는 아이의 성장을 측정하고 그 성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평가. 그렇다면 아까 서정 학생이 말했듯이 애들마다 수준이 달라야 되고, 같은 문제라도 이 아이의 수준에서 어떻게 답했느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 이런 식이 용인되는, 그러니까 교사의 평가권이 그렇죠. 자율적으로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돼야 네. 그런 부분은 가능해지겠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필 평가를 줄이고 수행 평가를 늘리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들이 궁금한데, 우선 그 학생들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서정 학생, 지필 평가를 줄이고 수행 평가 늘리는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사회 구조 상태가 아무래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바뀌지 않고 했으니까, 일단은 수행평가라고 해서 시험과 다를 바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는 수행평가라는 절대적인 것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험보다는 확실히 더 교육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배움에도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지금 대학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렇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전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수행평가도 똑같이 그 시험과 비슷하게 학생들을 학생들을 가리고 줄 세우고 또 진정한 배움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수행평가랑 지필평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게 그나마 좀 부작용이 덜 할까요? 그러니까 지필평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부작용이 덜 할까요? 아니면 수행평가를 쫙 끌어올리는 게 부작용이 덜 할까요? 저는 수행평가를 끌어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아무래도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닉에 의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성적이.
근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실한 친구들,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과정을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진정으로 배운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뭐고 판단하기에는 테크닉에 의존하는 그런 지필평가보다는 어떤 과정에 의존하는 수행평가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에서는 그나마 수행평가가 그 시험의 본래의 목적에 근접할 가까운, 수 있다. 네. 우리 황인철 학생은 어떻게? 수행평가 비중을 높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다면은 이 수행평가가 어차피 지필평가로 될 것 같아요. 네, 수행평가 명목은 수행평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차피 지필평가인 학생들이 그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최진경 선생님, 그 지금 교육부의 이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수행평가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험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우리들이 걱정하는 그 시험의 의미는 이제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의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습득된 지식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어떤 그 시험에 대한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요. 현재는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입시에 의해서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입시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뜯어보면은 전에는 이제 수능 중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또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학생부 전형. 학생부 전형 중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죠. 이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일정한 어떤 그 기계적인 성적보다도 그 학생이 학교 생활에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이제 활동해 왔고 또 어떤 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가 하는 또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수업 점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이제 탐구력을 갖고 그 수업에 성실하게 임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교육부에서 이 그 수행평가 확대를 내건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확대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그 경우가 이제 수행평가의 어떤 큰 어떤 받침이 된다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지금 이제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저 나름대로 이제 네. 그 즐겁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수행평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국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협력 학습도 하고 또 같이 연극도 해보고 네. 또 영상도 만들어서 발표해보고 그 과정을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면서 어떤 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성적인 요소까지도 그 안에 다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평가를 이렇게 확대하는 안은 맞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나치게 이제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어떤 그 시험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수행평가를 통해서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근데 제가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다 시험이에요, 사실. 그쵸.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표를 많이 하면 선생님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선생님이 생기부에 적어주시거든요. 인성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발표를 많이 하면 즉 인성이랑 성실하고, 연관되는 네. 거고 그 성실한 학생이라는 그런 지적 낙인을 호기심이 찍게 되는 높으며. 네, 그렇게 적어주세요. 근데 그런 것 보면 친구들끼리 다 경쟁이에요. 발표를 한다고 선생님이 시키시면 거의 저희 반 같은 경우는 30명 중 20명이 손을 든단 말이에요. 20명이 왜 근데 이유를 다 살펴보면 다 생기부에 적히려고. 네네네. 다 이제 사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험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발표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게 더 인성과 연관되잖아요. 이제 또 발표도 서로 하려고 하고 특히 그 교과 부장, 뭐 생명과학 부장 그쵸.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다 들거든요. 손을.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네, 그거를 하고 싶어요, 애들이. 네. 생기부에 적히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그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좀 저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개나 건식한 들어보니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제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업이 달라져야 이제 평가 시스템도 달라지고 또 우리 넓게 보면 이제 국가의 경쟁력하고도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보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어떤 단편적인 조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 또 그 과정을 보는 것은 틀림없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학생부에 기록돼서 그것이 대학 입시하고 연관된다라는 쪽에서 생각하는 것들도 그것도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고민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그것이 설령 학생부에 기록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수업이 주체가 돼서 직접 나서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교실의 어떤 풍경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일단 그 시험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하고 사회문화, 사회 패러다임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한 가지씩만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 황인철 학생. 아까 제가 말을 했는데 대학 평준화가 제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모든 원인이 대학의 서열 때문에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건데, 만약 대학이 평준화가 되면은 아무런 대학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부담도 더 줄어드는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평준화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서정 학생은. 전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그 의식적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린 잘났으니까 너네는 끼어들지 마. 이런 식의 끼리끼리 문화? 의식적인 그런 문화가 되게 이렇게 검게 형성이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대한민국 사회에. 그거부터 그 뿌리부터 고쳐야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최준 교수님 먼저 한 말씀, 예, 마무리 말씀. 저는 그 근본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시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과정이 더 중시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가 더 열정을 갖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회의 승자는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서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는 사회, 그런 시스템. 아마 이제 저는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 대학 입시에서의 어떤 흐름도 아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했지만 아직은 이제 문제는 있지만은 그런 어떤 흐름을 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박현숙 선생님. 저는 공부 잘하는 것과 달리기 잘하는 게 똑같이 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 추구하는 거를 막지 않는 사회.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며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서 다소 대충대충 살아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 그렇다면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미래를 여는 교육, 시험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좀 열띤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입시 위주의 시험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시험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청소년이 중심, 청소년의 행복과 미래가 중심이 되는 좀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물론이고요.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움 그 자체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 이 사회 모두가 열심히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